1번 문제는 제일 많이 나오는 문제죠. 속도.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적어 놓으세요.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 일단 이렇게 식을 써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속도가 나왔어요. 30km로 가면 근무 시간 시작 10분 전에 도착을 한대요. 그리고 18km의 속도로 가면 늦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10분을 또 지각하게 된대요. 그래서 집과 회사와의 거리를 지금 묻고 있어요. 이걸 구하려고 그러면 이걸 좀 먼저 좀 생각을 해주세요. 일단 뭐 이렇게 놔서 이쪽에 뭐 식 하나 놓고 이쪽에 하나 식을 놓는 게 가장 일반적인 방식이죠. 이 경우 뭘 갖게 하느냐. 그러면 속도를 우리가 갖게 할 수 있나요? 속도는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30km, 18km. 거리는 뭘 갖게 할 수 있나요? 거리는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고. 근데 여기서 보면 시간은 갖게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만약에 출근 시간이 9시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30km의 속도로 가면 10분 전에 도착하니까 8시 50분에 도착을 하는 거예요. 맞죠? 18km의 속도로 가면 10분을 지각하는 거니까 9시 10분에 도착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을 갖게 만들 수 있는 게 생겼어. 그러니까 30km로 갔을 때에다가 8시 50분이니까 여기다 10분을 더 해줘봐. 더하기 10분을 해줘봐요. 그러면 이게 9시가 되고요. 또 18km로 갔을 때 여기에다가 10분을 빼줘봐요. 9시 10분에 10분을 빼줘봐요. 그럼 9시가 되죠. 이런 식으로 식을 놓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시간을 기준으로 판을 한번 짜보겠습니다. 시간을 기준으로. 자, 그런데 우리가 시간을 구할 때, 요 시간을 구할 때 시로 합니까? 분으로 합니까? 시로 하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지금 분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저것도 시간 기준으로 고쳐줘야 돼요. 그래서 이걸 같게 한번 놔볼게요. 10분을 빼주는 걸 시간으로 하면 60분의 10이죠. 이게 60분의 10 시간이에요. 10분은 이거를 이쪽엔 더해줘야 되고요. 이쪽에는 빼줘야 돼요. 60분의 10을 빼줘야 돼요. 그리고 이건 시간이잖아요. 그러면 이 시간은 어떻게 돼요? 속도분의 거리 이렇게 돼요. 즉 속도 이쪽에 30km, 거리는 x, 이쪽은 속도 18x. 이렇게 해서 연산을 하시면 답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15가 나오겠죠. 이거 분수 통일시켜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해보시면 답이 나올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3번을 한번 구해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이 식 세우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다음 3번 보겠습니다. 전기 사용료와 수도 사용료를 사용하는데 X, Y 이렇게 두죠. 그런데 여기는 고맙게도 전기 사용료는 수도 사용료보다 1.4배 더 많이 지불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전기 사용료가 더 많은 거예요. 즉 얘를 이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하면 되죠. 수도 사용료를 X라고 놓고 얘를 1.4X라고 하면 되죠. 그럼 이제 게임 끝났죠. 그죠? 그러면 1.4X 더하기 X가 얼마가 나왔대요? 54,000원이 나왔대요. 그러면 2.4X는 54,000원. X는 2.4 나누기 54,000원을 하면 X가 22,500원이 나올 거예요. 직접 해보세요. X는 22,500원이 나올 건데 지금 중요한 건 전기 사용료를 묻는 거잖아요. 그러면 X가 22,500원이니까 여기에다가 1.4를 곱하는 방법도 있고 혹은 여기에서 이 식에서 요 X, 얘가 바로 전기 사용료니까 여기서 바로 22,500원을 빼는 방법도 있지요. 그런데 이게 훨씬 더 빠르겠죠, 후자가. 어쨌든 그러면 정답은 31,500원이 나올 겁니다. 이렇게 충분히 복습을 좀 해주시고요. 사고력 수학 같은 문제죠. 근데 알고 보면 또 별것도 아니에요. 하루 방전된 휴대폰 배터리를 충전하는데 전원을 끄고 완전히 충전하는데 1시간 30분이 걸린대요. 또 이제 충전이 다 된 거를 가지고 통화를 하면
4시간 동안 또 사용할 수가 있대요. 뭐 이런 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분당 충전되는 양과 사용되는 양이 일정할 때 이 얘기는 뭔 줄 알아요? 저희 출제자들이 여러분들한테 힌트 주는 거예요. 요걸 다 1분 단위로 한번 바꿔봐.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1시간 30분이면 90분이고 4시간이면 240분이죠. 그죠? 지금 문제에서 힌트를 줬다며 1분 단위로 한번 바꿔봐. 즉, 이 배터리는 다 충전하는데 90분이 소요가 되니까 1분당 얼마를 충전을 합니까? 이게 90개로 이렇게 쪼개진 거 아니에요. 그래서 1분당 90분의 1만큼 충전을 해서 90분이 가면 전체가 다 충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자, 충전하는데, 그다음 분당이에요. 1분 기준으로 한번 해볼게요. 1분 기준으로. 충전을 90분의 1을 하고요. 그 다음에 4시간 동안 사용하는 걸 또 1분 단위로 좀 바꿔봐요. 그러면 사용은 1분당 240분의 1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죠? 그죠? 자, 그런데 일단 충전이 어느 정도 돼 있냐면 지금 문제에서 알려주잖아. 3분의 1만큼 충전이 돼 있대요. 3분의 1만큼. 자, 배터리가 3등분으로 해서 이만큼이 지금 충전이 돼 있어. 우리가 충전해야 될 양은 3분의 1을 또 충전을 해야 되는데 어떤 속도로 충전을 하느냐 봤더니 충전하면서 전화통화를 계속한대요. 그건 뭐야? 90분의 1만큼 충전되는데 240분의 1만큼 또 빠져나가. 결국 충전을 하면서 사용을 할 때 1분당 기준은 어떻게 되죠? 90분의 1 빼기 240분의 1이 될 거예요. 이만큼 충전되면서 이만큼 빠져나가. 1분당. 자, 그러면 1분당 요만큼 얘를 계산을 해보면 144분의 1이 될 거예요. 이 속도로 3분의 1을 채워야 된다며. 3분의 1을 분모를 144로 하면 96이 되거든요. 즉 1분당 144분의 1 속도로 144분의 96, 3분의 2, 144분의 96만큼을 충전하셔야 돼요. 그럼 몇 분이 걸리는 거죠? 96분 걸리는 거지. 그러니까 1시간 36분. 이렇게 됩니다. 이런 문제는 마찬가지로 제가 해설에 식을 통해서 풀 수 있는 방법은 적어놨는데 그게 그 식을 통해서 하는 게 어려울 때도 있어요. 헷갈리고 그럴 때는요. 이렇게 그림을 그리세요. 그림을 그리면 금방 나와. 여기가 16km야. 자, 그래서 A는 걸어서 시속 3km로 이동을 했어요. B는 자전거를 타고 시속 5km로 이동했어요. 두 사람이 동일한 시간 동안 이동했을 경우 두 사람이 어쨌든 얘는 걸어서 이렇게 천천히 가고 얘는 자전거를 타고 빨리 가는데 어느 지점에서 만날 거 아니에요. 이 경우에는 그냥 1시간, 여기 지금 1시간, 2시간, 2시간 있으니까 A가 1시간을 가면 얼마를 간 거죠? 1시간 동안 얘는 3km를 이동한 거예요. B는 요만큼 5km를 이동한 거예요. 1시간을 적용을 해봤더니 얘들이 안 만나지네? 아직 멀리 떨어져 있잖아. 근데 여기 보니까 또 2시간이 있어? 1시간 더 보내볼까? 1시간을 더 갔어. 또 3km. 총 6km 왔죠. 얘는 또 1시간을 더 왔더니 5km를 더 간 거야. 총 10km 왔죠. 드디어 만났어. 그러니까 만나는 건 2시간이 걸린 거고요. 두 사람이 이동한 거리의 차이는 A는 6km 왔고 B는 10km를 왔어요. 그러니까 차는 4km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정 모르겠으면 이렇게 그림이라도 좀 그려서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문과 전공자들이 이런 걸 약간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문과 전공자라 사실 어렵습니다. 문제 만드는 것도 어렵고 그렇습니다. 자, 이제 삼각형 나왔습니다. 직각삼각형이니까 피타고라스의 정리도 생각이 나고 일단 여기가 18이래요. 그리고 여기를 x라고 놓고요. 여기를 y라고 놓으면 이제 금방이죠. 둘레 알려줬어요. x 더하기 y 더하기 18이 72래요. 그래서 여기서 x 더하기 y는
54 나오죠. 요거 식 하나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피타고라스의 정리. x제곱은 y제곱 더하기 18제곱인데 그게 324예요. 계산해보면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은 324. x 더하기 y, x 마이너스 y 이거 다 기억나시죠? 이건 324. 얘가 54니까 계산해보시면 얘가 6이 나와요. 6. 그래서 여기에다가 x 마이너스 y는 6을 해서 요걸 또 계산을 하면 2y는 48. 그래서 y는 24 나오죠. 그러면 x는 얼마 나옵니까? 이게 두 가지 더한 게 54니까 x는 30. 이제 끝났죠.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하면 이거 나올 거예요. 24 해보세요. 전체 직원의 60%는 남자래요. 즉 남자 100분의 60이야. 그리고 여자는 100분의 40이에요. 또 이 중 남자 직원의 4%가 임원이래요. 남자 중에 100분의 4가 임원이에요. 또 여자 직원의 5%가 임원이래요. 그러면 100분의 5. 자, 그러면 요거는 요렇게 해서 25분의 1이 나오니까 나중에 이렇게 맞히게 될 거예요. 이거는 50분의 1이 나오잖아요. 계산을 하시면. 그럼 이거는 분모를 또 250으로 맞추면 요렇게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회사 전체 직원 중 임의로 선택한 한 명이 임원일 때 이 중에 이 직원이 남자일 확률. 이건 뭐예요? 남자이면서 임원. 이건 뭐죠? 여자이면서 임원. 그러면 분모를 뭘로 하면 될까요? 전체는 250분의 6 더하기 250분의 5 중에 그게 남자일 경우 250분의 6이 되겠죠? 그럼 이거 다 없애면 11분의 6이 되죠? 이렇게 하시면 금방 풀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승객을 이제 대피시켜야 되는데 1번 게이트하고 2번 게이트를 열면 24분이 걸린대요. 즉 1번 게이트하고 2번 게이트를 사람들을 전부 다 나가게 하려고 그러면 24분이 걸리는 거예요. 24분. 그래서 얘들을 열고 24분이라는 시간을 여기에다 곱해주면 여러분들 일단이든 사람이든 뭔가 다 이루어진 걸 우리는 숫자 1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1이 되는 거예요. 전부 다 나가는 거야. 자, 그 다음에 2번하고 3번 게이트를 열면 여기에다가 20분을 곱해주잖아요. 마찬가지로 다 나가. 또 3번 게이트하고 1번 게이트를 연 다음에 그 다음에 30분을 보내면 또 1이 나가. 다 나가. 자, 그래서 이거를 결국 얘들은 1분당 24분의 1만큼 빠져나가게 할 수 있어요. 얘들은 1분당 20분의 1만큼 빠져나가게 하죠. 얘들은 이제 분모로 가니까, 그죠? 지금 그 상황이죠. 또 얘들은 1분당 30분의 1만큼 빠져나가게 해요. 결국 이걸 다 더해보세요, 한번. 다 더해봐. 그러면 제가 이쪽으로 와서 다 더하면 이렇게 될 거예요. 1지도 2개, 2지도 2개, 3지도 2개잖아요. 그래서 2분의 1지 더하기 2지 더하기 3지가 될 거예요. 이쪽은 20분의 1 더하기 30분의 1 더하기 24분의 1이 될 거예요. 그래서 계산을 하시잖아요. 그럼 요게 나와. 그러면 이게 결국은 16분의 1이 나올 거예요. 직접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요게 이쪽으로 넘어가서 요렇게 해주면 얘들 3개를 다 열었을 때 얘가 16분의 1이 나올 거예요. 결국 얘는 1분 동안
이게 지금 우리가 1분 단위로 고친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1분 동안 16분의 1만큼 사람을 내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속도로 사람들을 다 내보내려고 그러면 16분이 필요하겠죠. 이게 1이 되려고 그러면 16분이 필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아마 이 분수 계산하는 데 시간이 아마 오래 걸릴 거예요. 그래서 우린 또 훈련을 많이 했죠. 그죠? 그 다음에 15번 볼게요. 2019년 상반기 공채에서 운전 직무에 응시한 남녀 비율은 4대 3이었고 합격자 비율은 5대 3이고 불합격자 남녀 비율은 1대 1이었대요. 합격자가 160명이야. 요거는 지금 구할 수 있겠네. 그러면 160명이 남녀 비율이 5대 3이라고 그러니까 160명을 5대 3으로 한번 나눠보세요. 그럼 남자가 100명, 여자가 60명이 되겠죠. 이게 합격자야. 합격자. 그리고 불합격자는 몇 명인지 몰라요. 근데 1대 1이래. 남녀를 보통 X하고 Y라고 놓잖아요. 근데 1대 1이니까 얘를 X, 얘도 X라고 놓으면 되겠네. 그러면 결국 직무에 응시한 남자는 몇 명이에요? 합격자 100명에다가 X를 더하면 응시한 전체 인원이 되겠죠. 불합격자 포함. 여자도 여기다 X를 더한 거예요. 그게 100 더하기 X 대 60 더하기 X가 비율이 어땠다는 거예요? 4대 3이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만 구하면 되겠네. 그러면 X가 얼마가 나올 거고요. 그래서 이제 여성은 몇 명인가 해서 나온 X를 60 더하기 X를 하면 되겠죠. 그러면 120명이 나올 겁니다. 자, 이렇게 15번까지 해봤습니다. 17번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그림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요거는 생산 비용이고 요거는 오염 배출량이고 톤이야. 그런데 정부가 오염 감축을 위해 오염 배출량 1톤당 11만 원의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대요. 얘는 얼마 내요? 만약에 이제 부과하기로 하였어. 그 이제 부과가 시작이 됐어. 그러면 A는 얼마를 냅니까? 부과 전에는 A는 생산하는데 돈이 얼마가 드는 거예요? 그냥 30이면 됐어요. 근데 부과 후는 어떻게 돼요? A는 30에다가 7톤에 대한 톤당 또 얼마죠? 11만 원이니까 77만 원이 드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문제에서 나온 거는 뭘 구하라는 거냐면, 자, 세금 부과 전후 하루 오염 배출량의 차이래요. 근데 뭐에 대해서? 토성화학은 오염 배출량에 상관이 없이 최소 비용, 생산 비용 더하기 세금의 공정을 하나만 선택을 한대요. 이 얘기는 뭐죠? 자, 부과 전에는 세금이 따로 없었잖아요. 그냥 생산비만 들어가는 거잖아요. 세금 부과 전에는 이 회사는 어떤 공정을 선택을 했을 것 같아요? 돈이 제일 조금 들어간 최소 비용. 그 비용 공정이 어떤 거죠?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 회사는 부과 전에는 A 공정을 선택을 해요. 그런데 부과 후에는 어떤 공정을 선택할까요? 이거는 직접 계산을 해봐야 되겠죠. 자, 이제 부과가 됐어. 그러면 A는 어떻게 되냐면 30 더하기 11을 곱하니까 77. 얘는 B는 어떻게 되냐면 32 더하기 6톤이니까 66. 맞죠? 그 다음에 얘는 38에 55죠. 11을 곱하니까. 얘는 58 더하기 4니까 44톤. 얘는 70에다가 33. 어떤 게 제일 수치가 조금 나오나요? 70에다가 33을 더하는 거죠. 이렇게 70에다가 33을 더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일일이 다 30 더하기 77, 32 더하기 66 이걸 계산을 해보면 제일 조금 나오는 게 이게 나올 거예요. 이게
93이 나와요. 93. 결국 부과 후에는 C 공정이 비용이 제일 조금 들잖아요. 그러니까 부과 후에는 C를 선택을 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얘와 얘의 오염 배출량 차이를 구하라고 그러죠. A는 7톤, C는 5톤이에요. 그러니까 2톤이죠. 이런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만 계속 나왔으면 좋겠죠. 자, 그 다음에 19번은 사실 아주 단순한 계산 문제인데 이거 그 패턴 6의 복합 계산 문제예요.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실제 고사장에 만나서 이 문제를 만나면 뒤로 좀 밀어 놓으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남으면 이 문제는 반드시 좀 풀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 어렵지는 않거든. 자, 그럼 가를 한번 볼게요. 가. 자, 이거는 여기에 지금 시험 성적인데 평균 점수죠. 그죠? 그래서 가를 구하려고 그러면 과목별 총점에서 이걸 다 빼주면 이게 나오겠죠. 그럼 365라는 점수를 한번 볼게요. 365는 어떻게 된 거예요? 6.0에 지금 의사소통 능력에 대한 총점이잖아요. 의사소통 능력 365는 6.0에 20명이나 있는 거예요. 이걸 해야 돼요. 알고 보면 별건 아닌데 또 6.5점이 10명이나 있어. 그 다음에 가. 우리는 가를 구해야 되잖아. 이게 15명이나 있어. 더하기 또 6.0이 15명이나 있어. 이렇게 하면 가가 나와요. 이거를 또 똑같이 해야 돼. 마찬가지로 이거는 그거죠. 320이라는 건 나 곱하기 20, 5.5 곱하기 10, 5.0 곱하기 15, 6.0 곱하기 15 이러면 또 나가 나오겠죠? 그러면 두 숫자가 합치면 실제로 해보시면 11이 나올 거예요. 근데 이거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리겠죠. 그러니까 시간 관리를 좀 잘 하셔서 이걸 나중에 풀지 뭐 할지. 근데 저는 좀 나중에 푸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24번은 이것도 복합계산 문제. 시간이 오래 걸려요. 자, 그러면서 1차와 2차 선택에서 동일한 제품을 선택한 주부들은 A사 요 숫자 더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거 구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덧셈들을 해야 됩니까? 우선 요거는 좀 구할 수 있겠네요. 185에서 요걸 다 빼면 해보세요. 얘가 이제 120이 나오죠. 그 다음에 뭘 구할 수가 있을까요? 얘들은 좀 지우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게 이렇게 해서 여기 11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얘가 나와요. 얘가 얼마가 나왔냐면 200이 나와요. 이런 식으로 해서 빨리 이 안을 채우는 게 관건이겠죠. 이걸 뭐 여기도 계산할 필요 없는 경우도 많아요. 우리는 이것만 더하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해보시면 정답이 2번이 나올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문제가 나오면 마음만 조급하니까 일단 뒤로 밀어놓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자, 25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그 NCS 직업교육청 교과서가 있잖아요. 모듈형 교과서가 있는데 그 내용에 충실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교과서에 평균 표준 편차 분산에 대한 내용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낸 문제고 여기 보시면 이런 회사의 직원 5명의 체중이 평균이 Mkg 그리고 여기 보면 편차가 있어요. 편차가 뭐죠? 편차는 평균과의 차이죠. 그러니까 A는 몸무게가 어떻게 되냐면 M 더하기 5 이 사람은 M-8 이 사람은 M 더하기 6 M 더하기 4 M-7 이렇게 되죠. 그래서 5명을 하면 평균이 나오죠. 그래서 다 더하면 숫자는 다 0이 돼요. 그리고 5M이 돼요. 자, 근데 여기에 지금 F 직원이 하나가 추가됐는데 A보다 7kg가 무겁다 그러니까 M 더하기 12가 되죠. 그래서 이 6명의 평균을 냈더니 원래 5명의 평균보다 4%가 증가했대요. 4% 증가하는 건 어떻게 하면 돼요? M에다 1.04 이렇게 곱하면 돼요. 어려울 거 없어.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6명의 평균을 한번 내봐야 되죠. 그러면 당연히 6M이 되고
원래 얘들을 다 더하면 0이 되잖아요. 거기에 지금 12가 돼 있으니까 12. 이걸 일일이 다 더할 필요가 없잖아. 그죠? 그러면 m 더하기 2예요. 얘가 어떻게 되냐면 1.04m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m을 이쪽으로 해서 빼고 뭐 이렇게 실제로 이걸 계산을 해보면 m이 얼마가 나오냐면 50이 나옵니다. 왜 그러냐? 0.04m은 요걸 이쪽으로 m을 이쪽으로 보내면 2 이렇게 해서 m은 0.04분의 2 하니까 50이 나오죠. 그래서 결국 요 5명 중에서 몸무게가 제일 많이 나가는 사람은 당연히 이 사람이겠지. 50 더하기 6이니까 56kg 이렇게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문제죠. 자, 26번. 이것도 잘 고민해야 돼. 자, 이 문제는 어떻게 돼 있냐? 100km마다 창고가 있대요. 이렇게 거리가 지금 100km야. 그런데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또 비어 있어. 근데 지금 상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운송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모든 자재를 하나의 창고에 모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운송비를 최소화하려면 어느 창고에 모으는 것이 좋냐? 이렇게 해야 돼요, 이거. A에 모을 때, B에 모을 때, C, D, E, F, 이거 다 계산해야 돼요. 이것도 복합계산 문제죠. 훈련용으로 할 때는 이걸 직접 해보시되, 나중에 또 시험장에 가면 이것도 좀 시간이 좀 여유가 있을 때 좀 풀어야 될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 A로 모은다. 그러면 B에 있는 걸 여기다 갖다 놓고 C는 없으니까 D에 있는 걸 여기, E는 비어 있으니까 F에 모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20톤은 아니니까 A는 그대로 있으니까 A로 모은다 그러면 B에 있는 창고 B에 있는 25톤 곱하기 거리는 100km죠? 제가 해설지에 비례상수를 써놨는데 비례상수가 뭔지 몰라도 돼. 어차피 똑같이 K가 계속 비례상수를 우리가 안다고 해서 여기다 K를 곱한다고 해서 결과가 바뀌진 않아요. 안 곱한다고 해서 결과가 바뀌진 않아. 몰라도 돼. 비례상수. 자, 일단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30톤 곱하기 100, 200, 300 더하기 F에 있는 거 10톤을 100, 200, 300, 400, 500 이렇게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거를 식을 계속 쓰다 보면 창고 C 비어있는 곳에 이걸 운송한다고 보세요. A에 있는 거 1번, B에 있는 거 2번, D에 있는 거 3번, F에 있는 거 4번. 즉,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A는 지금 비어있지 않죠. 근데 C는 비어있죠. E도 비어있죠. 이 비어있는 곳으로 하려고 그러면 4번 이동해야 돼요. 맞죠? 근데 비어있지 않은 A나 B나 D나 F로 이동을 하려고 그러면 3번만 이동을 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계산 안 해도 돼요. 이거는 곱하기, 그러니까 4번이나 더해지기 때문에 숫자가 확 늘어나겠죠. 그래서 나중에 풀 때는 요거 나중에 비교하시면 됩니다. 요거 C하고 E하고. 그렇지만 시간은 엄청나게 걸릴 거예요. 이거 직접 한번 해보시고요. 27번은 아주 간단하죠. 2018년 국내 B2B 시장 규모 중에 2018년 중에 B2B 중에 국내외 전체, 그러니까 국내 B2B 시장, 국내 B2B 얘가 2018년 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 그럼 이걸 전부 다 더하면 되겠네요. 그럼 얼마가 나오나요? 이렇게 더하면 전체는 9,900이 나오고 그 중에서 3,000. 이거 퍼센트 구하는 건 금방이죠? 30.3%가 나오죠. 간단한 문제네요. 자, 이 시를 읽고 추론할 수 없는 것. 이건 뭐 계산은 아니네요. 그죠? 2016년에 비해 2017년 직업을 구하려는 청년층 인구는 늘었다. 여기 보니까 청년층 인구는 있어요. 그런데 직장 체험 경험이 있음이네요. 1번, 2번, 3번. 그 다음에 직장 체험 경험이 없고 뭐 미상 뭐 이런 게 나와 있는데요. 이 자료만 보고 직업을 구하려는 인구까지는 알 수가 없겠죠. 직장 체험을 했다고 해서 실제 직업을 구하려는지 안 하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추론할 수 없는 거 일단 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가가 빠진 거는 이렇게 다 지우고
그 다음에 나를 볼게요. 2017년 직장 체험 경험의 비율은 2017년 직장 체험 경험의 비율은 남성보다 여성이 높다. 남성은 43.7, 여성은 44.3. 확실히 높네요. 높아. 그러니까 얘는 아니죠. 얘가 동그라미고 얘는 몰라죠. 몰라. 여기서 제가 좀 전에 동그라미 친 건 이 정답에 해당된다 해서 동그라미를 친 거고요. 자, 그러면 나는 또 들어가면 안 돼. 나 들어간 거 빠져. 그럼 벌써 정답 5번 나오죠. 그죠? 자, 근데 다라도 한번 우리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여러 개에서 고르라고 하면 첫 번째 선지를 보고 이렇게 지워나가는 거 계속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야 시간이 조금이라도 줄어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017년 직장 체험 경험을 가진 인구수는 남성보다 여성이 더 많다. 마찬가지로 숫자도 보니까 여성이 훨씬 더 많네요. 요거 맞고 다 빠져야죠. 그 다음에 2016년 직장 체험 경험이 없는 비율은 남성이 여성보다. 근데 2017년은 남녀로 나눠놨지만 2016년은 남녀로 나눠놓지 않아서 더 높다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추론할 수 없는 건 가하고 라가 되겠죠. 그죠? 자, 18번 같은 경우는 빨리 끝내야 될 거죠. 자, 100명의 환자가 있어요. 그 두 개를 더했더니 100명이죠. 그죠? 그래서 그 70명에게 신약을 투여했는데 여기에 신약 70명. 나머지 30명한테는 위약을 투여했대요. 근데 신약을 투여한 환자 중 호전된 사람, 신약 투여한 사람 중 호전된 사람이 80%래요. 이게 몇 명이에요? 7, 8, 56. 나머지 얘는 14. 그럼 70이죠. 그러면 C는 뭐가 나오나요? 71에서 56을 빼면 15. 여기는 29에서 14를 빼니까 15. 그래서 위약을 투여한 환자 중 호전된 사람 비율 어떻게 돼요? 30명 중에 15명이니까 50%죠. 그죠? 간단한 문제네요. 이거는 평균 한 대 이상의 자동차를 보유한 지역인데 그것도 한 가족당으로 돼 있어요. 자, 한 가족당 평균 한 대 이상의 자동차를 보유한 지역을 구하기 위해서는 예로 해야 되나? 아니죠. 예로 해야 되나? 아니죠. 얘는 할 수 있죠. 1000명당 자동차 수. 1000명당 자동차 수 1000명당 205대를 가지고 있대요. 일단 그러면 한 명당은 1000분의 205, 얘는 1000분의 130, 얘는 1000분의 410, 얘는 1000분의 350이에요. 그러면 이게 뭐죠? 1인당. 그런데 한 가족당은 3명이니까 여기다 곱하기 3. 여기도 3, 여기도 3, 3을 했을 때 한 대 이상의 자동차를 보유. 205 곱하기 3이 1000이 넘습니까? 130 곱하기 3이 1000이 넘나요? 근데 얘는 넘죠. 1200, 4, 3. 그러니까 얘죠. 그러니까 1이 넘는 거를 좀 찾아야 되죠. 그러니까 C하고 D 지역.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어려울 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29번은 좀 시간이 걸리죠. 자, 일단 이렇게 돼 있어요. 자, 1번부터 봅시다. 이제 자료 해석 문제나 이런 거는 마찬가지로 독해처럼 일단 선지 먼저 보는 거예요. 왕족 남자의 평균 혼인 기간. 왕족 남자의 평균 혼인 기간은 뭐냐면 결혼해서 죽을 때까지. 이혼하거나 사별한 사례는 없었대요. 어쨌든 자, 남자 같은 경우는 왕족 남자의 평균 혼인 기간은 19에 결혼해서 42에까지 했어요. 그러면 얼마죠? 요거는 23년인가요? 23년. 귀족 남자는 15살에 해서 45세, 30년. 이게 평균 기간이죠? 그러니까 왕족이 귀족보다 길어요? 아니죠? 얘가 훨씬 더 기네. 그 다음에 2번 귀족의 평균 혼인 연령은 이렇게 구해야 되겠죠. 일단 귀족의 평균 혼인 연령은
200명이 있어요. 분모가 200명이고요. 분자는 80 곱하기 15 더하기 120 곱하기 20 이거 해야 되죠. 시간 좀 걸리죠. 그 다음에 왕족은 전체 몇 명이에요? 40명이죠. 이거랑 40명에 그 다음에 남자가 19 곱하기 30명에 더하기 여자 10명 곱하기 15 요거 계산을 해보시면 둘 다 18세 나옵니다. 높다? 아니죠. 그 다음에 왕족의 평균 자녀수는 10하고 3인데 이것도 평균 자녀수를 구하려고 그러면 왕족에 이게 6.5가 나올 수 있을까? 이 6.5라는 건요 이런 식으로 평균을 구하는 이 방식으로 한 게 아니라 단순히 얘를 10 더하기 3 나누기 2를 한 거예요. 평균은 이렇게 구하는 게 아니죠. 어쨌든 계산 안 하고도 이거는 맞지 않는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평균 사망 연령의 남녀 간 차이는 사망 연령의 남녀 간 차이는 승려는 2세예요. 그리고 귀족은 몇 살이죠? 이게 11살인가요? 11세. 승려가 귀족보다 큰가요? 아니죠. 귀족이 훨씬 더 크죠? 그 다음에 남성 160명의 평균 자녀 수와 여성 160명의 평균 자녀의 수의 차이는 자, 한번 봅시다. 자, 승려는 일단 없으니까 자녀가 없으니까 남성 볼게요. 남성은 분모가 160명이고요. 남성 보면 자녀 수 30명에다가 곱하기 10 더하기 또 80명에 곱하기 5가 되죠. 그죠? 이렇게 되죠?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요거죠. 그리고 여자들 한번 볼게요. 여자는 전체가 여성이 30, 10, 120이니까 160. 똑같은가요? 30, 10, 120. 160에다가 그 다음에 여성 10명이 10 곱하기 3 더하기 그 다음에 120명이 6이나 돼요. 그래서 이거 실제 계산하셔가지고요. 이거 분모랑 뭐 약분하고 퍼센트 낼 필요 없어요. 이거 빼기 하잖아요. 그러면 요거하고 이거를 이제 빼면 이 숫자가 분자끼리만 빼보세요. 그러면 분자의 숫자가 분모보다 적은 숫자가 나와요. 그 얘기는 뭐죠? 1보다 적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라도 좀 시간을 줄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됩니다. 31번 문제입니다. 이 이후로 70번 문제까지 대부분 다 자료 해석 문제이기 때문에 푸는데도 시간이 걸리지만 저도 설명드리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한 문제당. 그래서 10문제 단위로 끊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31번부터 40번까지 하겠습니다. 1번부터 한번 봅시다. 기간 중 진료 인원 및 진료비 모두가 가장 급격하게 증가한 해. 자, 진료 인원 있고 진료비. 진료비는 전체로 보면 되겠네요. 일단 진료 환자 수 한번 볼까요? 요렇게 100 단위로 늘어난 건 아니고요. 여기도 한 99 정도 늘어난 거죠. 아니, 100 조금 넘었네요. 그죠? 여기도 100 조금 넘었는데 여기는 거의 200 단위로 늘었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급격하다고 볼 수가 있죠. 여기도 보면 232에서 245, 245에서 270, 요 단위에서만 지금 바뀌고 있죠. 그리고 여기서 298인데 여기서 갑자기 37, 여기도 상당히 많이 늘었죠. 그죠? 그러니까 2015년에서 2016년 사이에 진료 환자 수와 진료비 모두 급격하게 증가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진료받은 인원을 한번 볼게요. 진료받은 인원을 한번 보면, 인원을 보면
2016년 177. 요거 맞죠? 그 다음에 2012년에는 122. 그런데 55만 명이 늘었대요. 얘 대비. 55만 명이면 50% 이상 증가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 수치상으로 일단 이걸 뭐 보지 않더라도, 표를 보지 않더라도 이 수치상에서 벌써 안 맞죠. 122만 명의 50%면 60만이 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55만 명이면 50%가 안 되죠. 그러니까 바로 정답 2번 나오죠. 3번은 이거 대비 요게 60%라는 얘기죠. 그리고 실제로 표에서 찾아보면 이 수치 맞아요. 그러니까 2327하고 60 이걸 곱하는 게 훨씬 낫죠. 그래서 2327에 1418이면 자 60%를 23하고 6을 해보면 23은 63 18, 26 12, 138인데 벌써 1418이 넘어가니까 이것만 가지고도 60% 이상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2016년 전체 진료비 중 약국 진료비의 비중, 약국이 요거죠. 258. 그리고 전체 진료비 중 374. 이것도 374분의 258 하면 60% 374에 6을 한번 해볼까? 6, 7, 42, 3, 6, 18, 2, 2가 60%인데 분자가 지금 2, 5가 돼 있으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60% 훨씬 넘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전체 진료비를 인원으로 나눈 거. 이거는 이 얘기잖아요. 1, 7, 7, 8 하고 3, 7, 4, 5, 4, 5. 이 나누었을 때 약 21만 원이다. 이것도 계산해 보시면 그렇게 나오실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시간이 부족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죠. 여기서 한번 반올림을 해볼까?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3, 7, 4, 5에 얘는 여기서 한번 반올림을 한번 해볼까? 여기서 그럼 18 이렇게 하면 실제 계산을 해보면 208점 얼마가 나와요. 그러니까 약 요거 21만 원 거의 비슷하죠. 약이라는 게 있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될 거예요. 추정치로. 자, 1번부터 봅시다. 한국의 교원 1인당 학생 수. 여기서 찾아야 되겠네요. 모든 교육 단계에서 OECD 국가 평균보다 많아? 한국 볼게요. 20.8, 14.8, 29.1, 16.9, 20.4, 13.7, 15.9, 12.7. 많다. 많네요. 그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한국의 학생 1인당 학교 교육비. 여기서 찾아야 되겠네요. 서두르지만 않으면 얼마든지 자료 해석 문제는 맞추는 데는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속도가 빨라지는 건 나중 일인 것 같아. 일단 처음에는 시간을 많이 들여서 소화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교육비는 OECD 국가 평균보다 적어요. 한국 학생 1인당 교육비 요거죠. 초, 중, 고. OECD 평균에 비해서 적네요. 적네요. 맞네. 자, 그 다음에 1인당 GDP 대비 학생 1인당 교육비. 요거네요. 비율. 요 비율은 한국이 요거죠, 요거. OECD 국가 평균보다, 요거 높은데? 이건 높은데? 요것도 높은데? 요거는 낮은데? 평균보다 다 낮은 게 아니에요. 두 학교에서는, 높은데요. 그러니까 3번이 아니네요. 적절하지 않은 거. 정답 3번이죠. 그 다음에 4번을 보시면 OECD 국가 평균에서 보면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이거네요. 그리고 평균이네요. 학생 수, 1인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가 가장 많은가요? 14.8, 16.9. 초등학교 16.9, 13.7, 12.7. 맞네요. 그죠? 자, 5번 볼게요. 지표상 OECD 34개 국가 중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가장 적은 나라는 이탈리아 이건데 비교해 보시면 이탈리아가 제일 낮아요. 그런데 이 문제를 잘 보니까 약간은 좀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요 표가 실제로 제가 이 문제를 낼 때 34개 국가에 있는 그 표를
문제를 출제했는데 이게 너무 길어서 제가 이렇게 몇 나라를 추렸어요. 그리고 실제 그 34개 국가가 나와 있는 원래 표에 또 이탈리아가 가장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제가 34개국의 그 자료를 토대로 만든 이런 걸 제가 언급을 해드렸고요. 그런데 이 내용에서 보면 또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건 34개 국가 중에 둘, 넷, 여섯, 일곱 개 국가고 저 안에 다른 나라 훨씬 더 이탈리아보다 훨씬 더 그 적은 수치인 나라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해서 이거는 34개 국가가 빠지는 게 맞지 않냐 아마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충분히 타당한 생각입니다. 어쨌든 원래 이 표는 34개 국가가 다 나와 있었고 이탈리아가 그 중에 제일 낮았고요. 그걸 제가 추렸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